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5월 2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미우주동맹으로 하나그룹이 우주산업 관련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달 탐사에 KPS 개발까지 한미우주동맹이 강화된다. 아주 좋은 소식들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또 잠깐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우주동맹의 주요 내용 중에서는 아르테미스 약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입이 됐어요. 10번째 국가로 가입이 됐습니다. 미국 나사가 주도를 하고요.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50여 년 만에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달 탐사 프로그램의 주요 원칙이 있는데 역시 평화적 목적의 탐사가 주요 원칙이 되고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 시스템과 상호 운영성, 비상 상황 시 지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산업적으로 본다면 우주 물체를 등록한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주 탐사 시 확보한 과학 데이터를 공개하겠다. 역시 데이터가 중요할 겁니다. 아폴로 달 착륙지의 역사적 유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주 자원을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 우주 자원 광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주활동 분쟁을 방지하겠다. 중국이 최근에 화성 탐사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착륙도 성공하고 상당한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더 견제할 내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주활동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동맹이 필요한데 그 동맹에 우리도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주 잔해물 경감 조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논의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주 쓰레기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약정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약정이 됐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도 중요하지만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졌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힘에 우리도 동참을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내년도 8월에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을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나사하고 지금 협력을 통해서 개발 중이고 이 나사의 섀도우캠도 탑재를 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국내에 대한 재료도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우주산업 관련 재료는 글로벌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시발점이니까 여기에 분명히 주력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협력 이후에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이번에 서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이 엄청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 인프라 중에서도 중요한 분야가 바로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 서비스입니다.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산업 여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위성 항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내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2022년부터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이거 통과 안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4차 산업 안 할 거 아니니까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국내 기업 중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하나그룹 쪽이라고 천지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그룹의 스페이스 허브 프로젝트를 보시면 TF팀을 아주 구성을 해서 이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간 주유사 역할을 하면서 하나 시스템과 세트랙아이 인수를 통해서 시너지를 노릴 거고요. 자, 세트랙아이는 자회사로 SIIS와 SIA가 있는데 두 회사는 위성 영상 분석과 위성 영상 판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SIA가, 판매 쪽 서비스는 SIIS 쪽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위성 산업 밸류체인을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도 보셨던 세트랙아이 인수를 통해서 위성 본체 소형 쪽입니다. 자, 이쪽에 산업에 진출하게 되는 거고 탑재체는 당연한 거고요. 또 지상체, 지상 관제 시스템과 영상 처리 분야에서도 세트랙아이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발사체 엔진 조립, 터보 펌프 및 밸브, 성능 시험 설비 같은 발사체 관련된 주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또 하나 시스템은 초소형 위성 본체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위성 탑재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체는 위성 안테나하고 통신 단말, 이미 군 관련 기술의 초정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레가이하고의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 디펜스 쪽은 뭐 발사대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주요 업체로는 하나에어로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하나 시스템과 세트레가이가 시너지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시큐리티 분야는 하나 테크윈이 있죠. 그리고 방사는 디펜스하고 하나 시스템이 있고 항공 엔진 쪽 여기 또 기술력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로 하는 기술입니다. 다만 지금 항공 관련 업황이 노딱 사태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쪽의 실적은 좀 부진하죠. 그리고 파워 시스템, 산업용 에너지 장비 쪽, 그리고 산업용 장비, 하나 정밀 기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좀 개선돼서 좀 좋은 역할을 했고요. ICT 서비스, 이건 이제 하나 시스템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분야, 전산 시스템, 이쪽은 반드시 앞으로 필요한 쪽이죠. UAM 산업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쪽이고 방산 산업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ICT 서비스, 이거 하나 시스템이 하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추이 전망을 보시면 2020년에는 5조 3천억대였는데 20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5조 8천억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테크윈이 좋은 실적을 보일 것 같아요. 매출도 1조 6천억에서 1조 9천억, 5,200억에서 5,800억, 그리고 이익단에도 2020년 이익이 2,440억에서 2,920억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하나 시스템과 테크윈이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920억에서 1,000억대 영업이익으로 올랐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테크윈도 380억에서 630억 정도로 상당히 큰 영업이익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데 우주산업 관련 재료가 나오니까 지금 수급이 붙었다. 그래서 그 수급 보면서 매매할 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당장은 수급이 좋지 않지만 천지는 개인적으로 하나 시스템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지상무기 체계부터 해양무기 체계, 항공우주 체계, 종합군수지원 등 종합적으로 방산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하나 시스템이 갖고 있는 ICT 쪽, 융복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 시기가 또 올 겁니다. 방산 관련해서도 뭐 전술정보통신 체계라든지 방공기 총교 체계,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항공 전자장비 쪽, 다기능 레이더, 이렇게 주요 핵심 첨단 산업 쪽에 하나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방위력 개선비 및 비중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위력 개선비가 높아지는데 방산 산업 중에서도 첨단 산업 쪽으로 앞으로 계속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번 유중을 통해서 에어 모빌리티 산업 쪽에 4,50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 위성 통신 사업 관련해서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NFT 사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 이쪽에 지분 투자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2,5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만 유중 자금의 사용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건 중요합니다. 다 신사업종이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로 유중이 잘 종료가 되면 유중 이후에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중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와 우리가 또 전략을 생각을 해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1월달에 세트레가이 인수 관련 건, 뭐 우주 관련 산업 이러고 지수 좋았고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깊게 나왔습니다. 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앞전에 고점 자리를 넘고 52주 신고가 쓰면서 대량 거래를 또 터뜨렸어요. 자, 그런데 이 수급의 주체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다가 이 고점에서 3일 동안은 외국인이 물량을 내면서 차익실을 좀 했습니다. 이격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당장 뭔가 큰 수익을 내려고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가가 자연스럽게 이격 좁히는 과정, 20일 평선에 따라 올라가고 있죠. 45,000원 근처까지 조정받든지 아니면 45,000원이 깨져서 실망 매물이 나와서 눌림목이 깊어지면 그럴 때를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를 노리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자리를 깰 때, 이 자리 근처에 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쌍끌이 매도만 안 나오면 충분히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으니까 캔들의 모양,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격 조정, 중요한 가격대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특히 5만 원이라는 것은 호가가 바뀌는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를 치고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수급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중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런 박스에 갇혀 있죠. 자, 그럼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 노리는 게 좋고, 지금 15,800원이 유중 예상가입니다. 그래서 유중 이후에 유중 물량이 나오는지 보시고 충분히 매물 소화가 된 다음에 움직여도 좋고, 아예 뭐 유중이 15,800원에 확정이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나중에 15,800원 이하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주 산업이 지금 뭐 당장 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는 꾸준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올 1월 달에 이렇게 피레침 음봉 맞고 눌림목이 될 때 사람들은 피레침 음봉에 두려움에 떨지만 세력들은 오히려 그것을 역용할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을 보였는데, 자, 거래량 없이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역시 재료가 소멸이 되니까 쭉 밀려버린 거예요. 자, 하지만 중요한 또 기술적 자리가 나왔죠. 자, 요 자리, 중요한 자리대에서 깨지 않고 움직이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세력들도 물려있고 개인들도 물려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동반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다 매물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이번 저점을 잘 기억하고 수급이 붙는 자리를 좀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좀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 템포 기다리면서 눌림목 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자 한 줄 요약. 한미 우주동맹, 우주산업의 시발점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